자, 요즘 이렇게 다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조국 부인 정경심이가 서울구치소에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에 있는데 2년간 외부에서 2억 4천만 원이 역대 수감자 영치금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2위가 1억 80만 원인데 2위의 2배가 넘고 3위가 7,396만 원인데 그 3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치금 1일 사용 한대액이 최대 2만 원인데 참 기가 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자, 지금 이 부동산 PF, 자, 사기 복마전이죠. 그래서 부패 카르텔을 건설사, 시행사하고 이 각종 제2금융권사들하고 연결되어가 술 마시고 룸살롱 가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서 론 좀 해주라. 브릿지 론. PF 좀 해주라. 그러면 니한테 얼마 줄게. 니는 또 회사에 이 좋은 이자로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실적 올렸다고 인정받을 거고 연봉 올라갈 거고 또 니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해줄게. 자, 그래서 너가 회사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돈 좀 땡겨주라. 이번에 그 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시행사 지금 세워가지고 돈 몇 군데 좀 집어넣어서 그렇게 작업 좀 할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행사에 얼마를 좀 이 브릿지론으로 꼽아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땅 정리하고 은행에 본 PF 받을 때 먼저 빼줄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앞단 본격적으로 은행이 건축비를 대주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전에 사실 미리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들 이 부동산 시행업자들의 계획만 믿고 돈을 떼줘요. 자, 거기에는 이제 뭐 시행하고 시공을 겸하는 이 중소, 중견 건설사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건 비리가 있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대구에서도 뭐 새마을금고에 건설사나에 돈이 물린 데가 야단이다라고 해서 난리가 나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PF 대출의 문제가 뭐 115조다, 130조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앞단 몸 PF 대출 이전의 브릿지론하고 하면 200조가 훨씬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가구가 7만 5천까지 세고는 이제 미분양을 숨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지만 좌우간 어제 조선일보 등이 특집 보도한 내용에 보더라도 PF 대출 부실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우리가 2000년 넘어서면서 한국의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될 때 PF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자,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대출로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만 보고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행이라는 거는 담보를 잡아야 대출해 주는데 짓지도 않은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주상복합이 담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수익이 얼마고 얼마 남는다. 자, 이런 어떤 자기들의 그 계획만 보고 돈을 대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PF 대출이 공식적으로 작년 말에 130조. 그런데 정권사 캐피탈사가 개발업자한테 빌려준 이 브릿지론 땅 사라고 땅 작업하라고 빌려준 돈이 21조에 달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사업이 그냥 중간에 중단이 돼요. 우리는 완공 이전에 분양을 갖다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들어간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권사가 지금 PF 대출이 19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체율이 10%가 넘어갔다.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2월만 1000가구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IMF도 오죽하면 한국의 PF 대출 자금 구조가 위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정부도 지금 이 PF 대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데 자,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줘서
건설사와 금융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 단축, 분양권. 그래서 분양권을 팔고 사고를 마음대로 해주고, 분양 아파트 거주 의무 폐지,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 60-70% 중과 완화, 그리고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해줬지요.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하려고 하지요. 아마 해주고 싶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건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수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야당 반대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투기꾼들이 손해보지 않게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면 지금까지 이런 규제를 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부동산에 규제를 한 것은 그러지 않으면 온 투기꾼이 판을 치면서 거품을 키워가니까 규제를 한 거죠. 집값이 비정상적이다. 훨씬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는 폭등을 하는데, 폭등하는 부분에 저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 못 올라가도록 규제해야 된다 말은 하지 않고, 내려갈 때만 이렇게 빨리 내려가서는 안 되니까 연착륙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투기꾼들 중에도 모질하는 것들이 있죠.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뺀질뺀질하게 PF나 이런 부분에서 심사 요건을 강화해서 걸리지 않았는데, 자, 저 썩어 빠진 이 금융권에 이 뺀질이들이 지금 물렸어요. 건설사 시행사에 돈 빌려주고, 브릿지론 PF 자금 빌려주고 딱 물렸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봐줘야 됩니까? 봐주면 안 되죠. 그래서 PF 부실은 그야말로 집값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자, PF가 부실화되면 건설사 자빠지고 이제 이 금융권 회사들 막 자빠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집값이 이제 이 부동산에 공포가 지배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투기꾼들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꾼들 입장에서는요. 한 집에서 부동산 투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에요? 집 하나 있어도 부동산 가격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별 신경 쓸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도 요 근래에 부동산 투기의 가세에서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이 걱정이지, 쭉 살고 있었던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요.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문제지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주택 가격이 급락했고 미분양이 급증하고 건설사 100개 중에 45개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당시 정부가 망하는 건설사들 철회내고 은행마다 금융권마다 난리가 났지요. 그 바람에 저축은행 30곳이 문을 닫는 등 금융 충격이 컸어요. 그때 보면 저축은행이 받아놓은 돈이 74조인가 그렇는데, 이런 PF 장난질에 동원되어서 이게 물린 돈이 30조가 넘었고 없는 돈이 수조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축은행의 사주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가 하면, 뒤지니까 주차장에 외제차만 막 여러 대를 사놓고 심지어 밀항하려다가 잡힌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짓을 겪고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PF 부분을 터질 것은 그냥 터지게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동산 PF와 관련된 사기꾼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 책임을 지는 데는 부동산 PF로 돈을 벌어먹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놈들을 잡아가지고 벌어먹은 돈을 다 토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KDI 원장이요, 부동산 PF 대응 시장 원칙대로 건설사 부도까지 막아줘서는 안 된다. 군소 금융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PF 문제가 생기고 이게 금융기관의 위기로 가는 그런 위험한 고리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써야 되는데 고금리의 금융시장이 경색이 돼가 이제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고위험 사업장과 중소건설사, 우량건설사까지 빌려간 돈을 못 갚게 될 거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금 PF 위험 노출액이 200조에 달한다. 그래서 115조나 130조가 아니에요. 200조에 달한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PF 위기에 대응할 때 시장 규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지적으로 발생한 금융 혼란이 전체로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건설사에 물려있는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 투자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특히 건설사 부도를 정부가 막아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부도를 막으려고는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투자자 손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주주 투자자들은 지금 돈이 다 날려버렸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KDI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게 맞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돌아온 2030 연끌족 3월 주택담보대출 2조 3천억 증가. 이거 정부가 낮은 이자로 그 건설사, 은행, 금융기관들 살려준다고 2030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을 완화해 주니까 집값 매수세가 살아나서 지금 2030들이 3월 달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2조 3천억을 빌렸다. 특례 보금자리 론도 25조가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거는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지금 핵심을 하고 있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최저 3.25% 금리로 5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지금 수천 명이 줄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이자 특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금리로 최대 50년간 대출이 되는 특례 보금자리 론에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 공제까지 정부 혜택 3종 세트를 가지고 20, 30대 부동산 관심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으로 사악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부동산 폭탄들을 이 중소금융사나 건설사에서 젊은 2030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이건 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